무슨 예산 심의안을 이따 그러냅니까? 회사 돈을 물러오십니까? 1, 4분기, 2, 4분기 내니 족적 돈 걸어박았으면 정신들 차리셔야죠. 새 제품 개발엔 언제나 투자가 필요한 법이에요, 문상무. 1년 넘게 쏟아 부어서 성과 없으면 포기하든가 방향 전환하세요. 구체적인 플랜 나오기 전엔 이 예산은 통과 못 시킵니다. 무슨 예산 심의안을 이따 그러냅니까? 회사 돈을 물러오십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는 문상무는 회장 아들입니다.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여자 주인공 중 한 명인 강심희와 연애할 사이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회사 운영에 대해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이제 나름 애쓰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 돈을 물러보냐고 임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물러보냐고 하는 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좀 웃기겠죠. 물론 영어에서도 waste money like water라는 유사한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러보다라고 해서 보다라는 동사 see나 look 이런 거를 쓰면은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물처럼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그냥 waste money라고만 했습니다. 돈을 물처럼 쓴다는 표현으로는 또 다른 게 make money fly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졸부들이 돈을 막 길에다 뿌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돈을 막 날아다니게 한다 그래가지고 즉 돈을 낭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it is okay입니다. it is okay는 뭔가 허락하려 할 때 또는 허락할 때 편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놀러 가면은 집안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Can I look around?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근데 이걸 it is okay로 쓰면은 it is okay if I look around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if를 생략하고 it is okay I look around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can touch that. 네가 그걸 만져도 괜찮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it is okay to touch that. 그거 만져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네가 그걸 만져도 좋다라는 어떤 주체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it is okay for you to touch that 뭐 이렇게 하셔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you are okay, I am okay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주어로 써서 okay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okay for him to do that 이라는 문장하고 he is okay to do that 이라는 문장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게 it is okay for him to do that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게 괜찮다라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고 he is okay to do that 하면은 그가 그 일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무슨 충분히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okay for him to do that 하고 he is okay to do that 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1년 넘게 쏟아 부어서 성과 없으면 포기하든가 방향 전환하세요. 여기서 문상무가 1년 넘게 성과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f there haven't been returns for over a year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return은 돌아오다는 뜻인데 어떤 일을 해서 돌아오는 보상, 뭐 대가 이런 걸 retur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return은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aven't been이라는 요걸로 영어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데 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there haven't been이라는 뜻은 there were not returns라는 과거에도 그런 어떤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there are not returns 현재도 어떤 성과가 없다. 이런 게 두 개가 합하면은 there were and are not returns 과거에도 어떤 성과가 없고 현재도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합해 놓은 게 there have not been retur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I lived in Toronto 10 years ago. 나는 10년 전에
토론토에 살았다. 이거 과거 일이죠. 근데 I still live in Toronto. 나는 현재도 토론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 lived in Toronto 10 years ago and still live in Toronto. 나는 10년 전에 토론토에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다. 이렇게 긴 문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게 I have lived in Toronto since 10 years ago. 나는 10년 전 이래로 토론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문을 보시면은 I have seen her for 157 days.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녀를 만난 지 오늘이 157일째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장인데 나는 그녀를 157일 동안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see라는 동사는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 사귀다 하는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그녀와 사귀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다음에 요 문장은 We have been together for 157 day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157일 동안 함께 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157일 전에도 함께 했었고 현재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일이 이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It has been 157 days since we m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난 일에 157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It is 157 days since we met 그래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현재 완료로 씁니다.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I have worked out since last spring 이라는 문장을 제가 써놨고 그 밑에는 I had worked out since last spring 이라는 문장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have라는 현재로 되어 있고 밑에는 had라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인데 have라고 현재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현재 완료라고 하고 had로 되어 있으면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도 쭉 계속되고 있을 때 쓰는 거고 이렇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과거 어느 한 시점까지만 쭉 이어졌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I had worked out since last sprin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d worked out since last spring when I met the trainer. 내가 그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는 나는 봄서부터 쭉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had worked가 when I met trainer보다 좀 앞에 있은 얘기 때문에 요 had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대과거라고 그러고 그 뒤에 거를 과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좀 재밌죠? 과거에 더 과거라고 그래서 대과거라고 하고 when I met trainer는 그냥 과거리라고 그래서 과거로 합니다.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have가 현재일 때는 현재 완료이고 have가 아니고 had로 과거가 되면은 그게 과거 완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상무 말이 영 틀리지만은 않아요. 투자 플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T로 끝나는 단어의 발음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make appropriate 이라는 단어가 AT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영어 단어 중에는 AT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는 발음이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제가 발음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at로 끝나는 단어가 동사이면은 그 발음은 ate가 됩니다. 하지만 형용사이거나 명사이면은 ough로 발음해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동사라고 분류해 놓은 곳 create, activate, donate, investigate 뭐 이런 거 있죠. create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창조하다고, activate는 활용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고, donate는 뭐 다 아시고요. 기부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동사하면은 끝에 at로 끝나는 동사는 create, activate, donate, investigate, intimidate 이렇게 at로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형용사이거나 명사일 경우에는 at로 읽지 않고 ough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delicate가 한국 분들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다가 그 문제는 참 delicate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그 문제는 참 delicate해 이렇게 delicate라고 발음하시는데, 사실은 delicate가 아니고 delicate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도 accurate라고 발음하시기 쉬운데 accurate입니다. 그 다음에 considerate가 아니고 considerate. 그래서 ate로 끝나는 단어들이 보통 동사와 형용사가 많은데 명사도 있습니다. 이 동사 맨 뒤에 있는 advocate하고 moderate라는 동사를 제가 두 개 써놨는데, 그게 형용사 명사에도 advocate, moderate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동사로 쓸 경우에는 at로 있습니다. 그래서 advocate는 지지하다라는 뜻이고, advocate 똑같은 단어지만 발음을 이렇게 하면은 지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derate 이렇게 되면은 뭘 적절하게 하다, 하여튼 이렇게 중간 정도로 하다 이런 뜻인데, 그 형용사로 쓰일 때는 moder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동사로 쓰이느냐 형용사로 쓰이느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실 때는 그 문제 참 delicate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영어로 하시려면은 the problem is very delicate 이렇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심의에 올리세요. 오늘은 이만들 합시다. 여기서 회장이 오늘 이만들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t's wrap it up for today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하자, 이 정도로 끝내자 하는 표현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wra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wrap은 싸다, 포장하다 뭐 이런 뜻이죠. 한국말에서도 일을 마치자고 할 때 이 정도에서 뭐 짐 싸자, 이 정도에서 가방 싸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긴 하죠.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뭐 그런 언어가 갖는 정서는 비슷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wrap up 이라면은 일을 마치자, 보따리 싸자 이런 뜻으로 그만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let's call it a day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 이만해서 오늘 하루 충분히 했다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제 let's call it a day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let's call it a night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근을 이제 하고 나서 야근을 끝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day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let's call it a nigh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명절에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고 쭉 치다가 밤이 늦어서 이제 그만하고 자자 이럴 때도 let's call it a night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밑에다가 bye for now라고 써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회장이 let's wrap it up for today 이렇게 for today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써놨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헤어질 때 bye, goodbye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bye for now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약간 더 친근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캐나다에 오시면은 그냥 bye 하지 마시고 bye for now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은 헤어지지만 또 만나자라는 이런 어떤 정감 어린 표현이 됩니다.
정이사, 박이사, 한이사 이 세 사람만 잘라도 회사 운영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젊어질 겁니다. 정이사, 박이사, 한이사 셋 다 원년 멤버들이자 내 수족이고 20년 이상 된 친구들이야. 회사가 우정의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상무가 회사가 우정의 무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번역자는 This company isn't for building friendshi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직역에 가깝죠. 그 표현이 이 회사가 우정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uild라는 동사입니다. 빌드는 뭐 집을 짓다, 뭐 탑을 쌓다, 뭐 이런 거 어떤 물건만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빌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보디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키우다 그래서 보디빌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build a body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uild power, build relationship, build appetite 이런 표현들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build power 하면 힘을 키우다, build relationship 그러면은 그 사이를 증진시키다, build appetite 식욕을 만들다 뭐 이런 뜻으로 하여튼 build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build에 대해서 예를 더 보시면은 we will build an army 우리는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다음에 it was time to build momentum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 시간이다. 그 다음에 we can build machines. 우리가 기계를 조립해야 한다. 조립할 수 있다. His dream was to build a nation. 그의 꿈은 나라를 창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어떤 어려운 단어, 어려운 동사,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 보셔도 그 빌드는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지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사가 어디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동사를 거기다가 쓰면은 그게 보통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동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가 체격이라는 뜻이 있는 것을 저는 캐나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slight build, 마른 체격, medium build, 중간 체격, big build, 큰 체격, stout build, 뚱뚱한 체격 이렇게 체격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통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The suspect is slight build in brown hood 이렇게 하면은 그 용의자는 갈색 후드를 입은 약간 마른 몸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The suspect was said to be a 20 to 25-year-old male of medium build 이렇게 되면은 그 용의자는 20살에서 25살 정도 된 중간 정도 체격의 남자인 것으로 얘기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가 체격이라는 뜻도 있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우정의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정 덕분에 지금껏 이 회사를 이만큼 이끌어온 거야. 여기서 회장이 그 우정 덕분에 지금껏 회사를 이만큼 끌어온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영어로 Our friendship brought the company this fa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직역하면은 우리 우정이 회사를 여기까지 가져왔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bring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쉬운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ring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he story brought tears to her eyes. 그 얘기가 그녀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has brought shame upon his family 이렇게 되는데
그는 그의 가족에게 창피를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번역하면은 그의 가족은 그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short walk brought me to the museum. 짧은 산책이 짧게 걷는 것이 나를 박물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나는 조금 걸어서 박물관에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Don't bring it up again은 제가 그냥 따로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표현일 것 같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다시 꺼내 올리지 말라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 그런 진술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Don't bring it up again. 그래갖고 okay, I will not bring it up again. 그러면 그래, 내 그 말 다시 하지 않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bring it up은 어떤 일을 진술하다, 어떤 말을 꺼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곁따라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대장님, 15분 뒤에 전략기획실과 미팅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헤드 세크레터리인 강심희가 이제 문상무에게 15분 뒤에 전략기획팀과 미팅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는 He has another meeting in 15 minutes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하고는 전혀 다르게 됐죠. 전략기획팀이라는 과의 미팅이라는 말은 생략이 돼 있고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그는 15분 후에 다른 미팅을, 다른 모임을 가지고, 다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하던데, 안 하다가 굉장히 편리한 건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걸 잘 못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해외 가서 쇼핑을 하시는데 어떤 물건을 보시다가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걸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해서 다르다는 형용사 different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show me different one 이렇게 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show me different one 뭐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니고 show me another 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We had another dispute.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쟁거리, 다른 논쟁거리 이래서 different dispute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we had another dispute. 우리는 또 다른 분쟁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t's make another hole. 다른 구멍을 파자. 여기서도 different를 쓰는 게 아니라 another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지만 한국말로는 다른 구멍을 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they may have moved to Busan from another city. 그들은 아마 다른 도시로부터 부산으로 이사 왔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른 도시로부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그런 형용사를 써서 from different city 이렇게 하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from another city 또 하나의 다른 도시로부터 부산으로 이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서실장이란 직함은 회장님의 수족 노릇을 하라고 있는 자리지 회장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네 맘대로 휘절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개 비서 주제에 회장님 등에 업고 유세 떨며 아나무인으로 구는 꼴 내 쪽에서 볼 때 정말 볼썽사납고 불편하고 불유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셨군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말고 시정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상무님? 뭡니까? 이빨에 고춧가루 끼셨습니다, 상무님. 이 장면은 문상무하고 강심희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조금 길게 붙여놨습니다. 문상무가 회장인
회장 아들인 자기를 거의 무시한 듯한 강심희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강심희도 자기가 할 말 있다 하면서 문상무에게 한 방 먹입니다.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다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다를 영작하려고 하라고 하면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얼른 생각하는 것이 동사 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여기서 번역자는 당신은 이빨 사이에 붙어있는 고춧가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stuck이라는 것은 stick, 달라붙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빨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고춧가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stick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you have red peppers between your teeth 라고 해도 뭐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여하튼 제가 이 문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서 빌드나 브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를 좀 잘 하시려면은 어려운 동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떤 구체적인 묘사를 아주 단순하게 바꿔 놓았죠. 그럼 다음 문장들 한번 보실까요? 그 자동차에는 안테나가 2개 달렸다. 이 계약에는 3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그녀는 천식을 앓고 있다. 이걸 만약에 영작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얼른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문장에는 아마 달렸다라는 동사를 생각하려고 하실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붙어 있다. 세 번째 문장은 앓고 있다라는 동사를 생각해내려고 애쓰실 겁니다. 근데 정작 영작을 해놓은 걸 보면 이렇습니다. The car has 2 antennae. 그 차는 2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This contract has 3 conditions. 이 계약은 3개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She has asthma. 그는 천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근데 그리고 진짜 이렇게밖에 영작이 안 될까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뭐 이거밖에 더 좋은 영작이 또 없습니다. 그냥 영어는 진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렵고 구체적인 동사를 생각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이 have라는 동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듯이 이게 간단한 것 가지고도 여러분의 의도를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막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회화를 잘 하시려면 이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묘사를 단순하게 바꾸는 어떤 생각의 전환,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태주는? 아니, 문상무는? 나중에 다시 오시겠답니다. 그 녀석 입이 좀 까칠하지? 차 실장 이해해. 녀석이 요령이 좀 없어. 여기서는 회장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녀석이 좀 요령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영작을 He doesn't have great communication skills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요령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려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요령이 뭐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여기서도 영어는 굉장히 좀 길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는 소통하는 기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he doesn't have 이렇게 해서 have 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응? 아니, 이게 웬 케이크야? 아니 이게 웬 케이크야? 요걸 영어로는 What's the cake for?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웬 케이크냐를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why를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번역자는 what 하고 for가 들어간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what 하고 for, what for는 회화에서 why 대신에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잘 연습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what for는 그냥 why 대신에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뭐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here for? 요거는 영어로 다시 영작하자면은 why do you come here? 너는 여기 왜 왔느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여기 있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즉 why are you here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what do you need this for? 너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why를 집어넣으면은 why do you need this 이렇게 되겠죠? 왜 너는 이게 필요하느냐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hat for는 why 대신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why는 좀 직설적으로 왜 그렇게 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테고 what for는 약간 좀 그거를 순화한 그런 표현 같은 그런 정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what is this about는 이 위에 것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전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hat for를 배우시는 김에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는 보통 전화할 때 이거는 이 전화는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why do you call me? 이렇게 하면은 당신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좀 따지는 듯하게 들리겠죠? 근데 what is this about? 이것은 어떤 내용의 전화입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실히 순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about를 잘 아시고 어디서 이제 캐나다 와서 전화를 받으시면은 why do you call me? 이렇게 하지 마시고 what is this about? 이건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건가요? 이렇게 좀 순화되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만하고 이제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